혼인신고는 유지하되 재산은 분리. 노년 재혼의 새로운 방식.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정희는 현관문을 3번 확인합니다. 잠겼는지 또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TV 화면이 켜지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아파트 안을 채웁니다. 소리를 키웁니다. 조금 더 키웁니다. 이웃집에서 뭐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마포구 16평 아파트. 남편 유품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8년 전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딸 수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당은 멀었습니다. 손주들 학원 스케줄에 맞춰 사는 집. 그곳은 정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비. 혼자 먹기엔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양입니다. 국자로 한 그릇 덜어냅니다. 밥은 냉동밥을 데웁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2분. 정희는 그 2분이 길다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시간.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수진의 전화는 일주일에 2~3번 옵니다. 정해진 요일은 없습니다. 정희는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화장실에 가 있거나 TV 소리가 커서 벨소리를 못 듣거나 부재중 전화를 보고 다시 걸면 수지는 이미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중입니다. 아, 엄마. 지금은 좀 그래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시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정희도 다시 걸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바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저녁마다 작은 일들을 나눴습니다. 마트에서 본 것,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 TV에 나온 사람.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이야기가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희는 밥을 먹으며 뉴스를 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떠들고 웃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을 놓고 물을 마십니다. 목이 메입니다. 물 때문이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국자 하나, 수저 한 벌. 금방 끝납니다. 싱크대를 닫고 행주를 빱니다. 베란다에 널어둡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어느 집엔 웃음소리가, 어느 집엔 아이 울음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희의 집엔 TV 소리만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침대에 눕습니다. 일찍 자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틉니다. 추천 영상을 봅니다. 건강정보, 요리법, 노래. 중간중간 광고가 나옵니다. 건너뜁니다.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정희는 그렇게 2시간을 보냅니다. 11시.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정희는 그걸 압니다. 하지만 정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동사무소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노년기 글쓰기 교실. 정희는 그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정희는 동사무소 문화센터 3층 교실 문 앞에 섭니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습니다. 다시 잡습니다.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강사는 50대 여성입니다. 환한 미소로 정희를 맞습니다. 교실 안엔 7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입니다. 정희는 빈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쪽 뒷자리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써보겠습니다. 강사가 종이를 나눠줍니다. 정희는 펜을 듭니다.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순간, 결혼식, 딸을 낳았을 때, 손주를 처음 봤을 때,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춥니다.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어렵죠? 나도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고개를 돌립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입니다. 안경 너머로 눈가에 주름이 깊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정희라고 합니다. 나는 박성호. 여기 온 지 한 달 됐어요. 글은 하나도 못 쓰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요. 성우는 자기 종이를 보여줍니다. 겨우 2줄 써 있습니다. 아내와 처음 여행 갔던 날. 부산 해운대. 정희는 작게 웃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희는 교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성우가 따라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와봐요.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오다 보면 괜찮아요. 성우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번호 좀 주실래요? 다음 주 수업 일정 바뀌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정희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번호를 줍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마이너스 박성호. 정희는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네. 잘 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기분은 오래전 일입니다. 성우의 메시지는 매일 옵니다. 아침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동네에서 본 것들. 정희도 답장을 보냅니다. 짧게, 1~2줄. 하지만 답장을 쓰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성우가 묻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화센터 근처 국밥집에 갑니다. 성우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되었다고, 아들이 미국에 산다고, 1년에 한 번 온다고. 정희는 듣습니다. 가끔 맞장구 칩니다.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긴장해서입니다. 정희 씨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8년 전에. 힘드시죠? 그냥 그래요. 익숙해졌어요. 성우는 국물을 한 숟갈 뜹니다.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처음엔 익숙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익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참는 거더라고요. 정희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성우를 봅니다. 성우도 정희를 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어느 날 저녁 전화를 겁니다. 정희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재혼 말이에요. 정희는 숨이 멎습니다. 핸드폰을 꽉 쥡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작스럽죠. 근데 나는 진심이에요. 정혜 씨랑 같이 있으면 좋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설렙니다. 동시에 두렵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습니다. TV를 켜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생각합니다.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것. 아침을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보는 것.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것.
정희는 그것이 그립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성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좋아요. 해봐요. 성우가 웃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정희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모릅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무게를, 사랑만으론 채울 수 없는 현실들을, 그것은 곧 찾아올 것입니다. 결혼식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증인 2명, 사진 1장. 성우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성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포보다 넓었습니다. 방 2개. 정희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계란말이를 구웠습니다. 성우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엔 산책을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이런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2달째 성우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렴이에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정희는 병실에서 성우를 돌봤습니다. 물을 떠다 줬습니다. 등을 문질렀습니다. 간호사가 바쁘면 정희가 했습니다. 밤에 성우가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부축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성우의 몸무게가 정희에게 실렸습니다. 퇴원 후에도 약이 많았습니다. 하루 3번, 밥 먹고 먹어야 하는 약, 자기 전에 먹어야 하는 약. 정희가 챙겼습니다. 알람을 맞춰뒀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열어봤습니다.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성우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정희는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옛날 일이야. 친구 보증을 좀 섰어. 미안해.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서. 정희는 우편물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기력했습니다. 딸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정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바빴어. 뭐가 바쁜데요? 성호 씨 때문에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엄마 국민연금 같이 쓰는 거 알아요? 성호 씨가 아프면 엄마가 다 책임져야 해요. 재산도 상속되잖아요. 빚도요. 알아. 알면서 왜 그래요? 엄마도 나이 드는데. 누가 엄마 챙겨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정희가 물을 따라갔습니다. 성우가 받아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성우가 코를 골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정희는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성우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부축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이 높았습니다. 약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나는 성우의 보호자. 정희는 서명했습니다. 천천히. 한 획 한 획.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집만 지우는 것 같아서.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글자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정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알았습니다. 사랑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동반자가 필요하지만 나 자신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아침 6시, 정희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옆에서 성우가 잠들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쉽니다. 거친 소리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끓입니다. 커피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정희는 컵을 듭니다. 뜨겁습니다. 손이 데입니다. 놓지 않습니다.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잠이 안 와서요. 성우가 소파에 앉습니다. 정희가 커피를 건넵니다. 성우가 마십니다. 정희 씨, 네.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이래요. 그래도 성우는 컵을 내려놓습니다. 정희를 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희는 성우를 봅니다. 눈가에 주름, 흰머리, 구부정한 어깨. 이 사람도 외롭습니다. 이 사람도 두렵습니다. 정희는 압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강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정희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강사는 잠시 정희를 봤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켜야죠. 자신을 잃으면 사랑도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강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정희가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썼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나는 성우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를 잃을 수는 없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동행이다. 글자를 보며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성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성우가 정희를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병원비, 약값, 빚.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나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나도 나를 돌봐야 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있되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정희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새 찾아본 것들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유지하되 재산과 의료 관련 권한은 분리할 수 있어요. 동거는 계속하되 각자 자기 책임은 지는 거예요.
성우는 서류를 받습니다. 한참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짐이구나. 짐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둘 다 현실을 봐야 해요. 성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도 울었습니다. 둘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성우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우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함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목련이 핍니다. 정희는 커튼을 젖힙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봅니다. 안경을 고쳤습니다. 정희가 커피를 내옵니다. 성우 앞에 놓습니다. 자기 것도 놓습니다. 마주 앉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네. 오후에요. 둘은 커피를 마십니다. 말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화요일 오전, 정희는 문화센터에 갑니다. 글쓰기 수업입니다. 교실에 들어섭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쪽, 익숙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내가 배운 것에 대해 써볼게요. 강사가 말합니다. 정희는 노트를 펴니다. 펜을 듭니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웠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글을 씁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은 때로 거리입니다. 함께 있되 서로를 지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입니다.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글이 흘러나옵니다. 정희는 씁니다. 한참을 씁니다. 수업이 끝납니다. 강사가 다가옵니다. 정희 씨, 글 참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 한번 해보실래요?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우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정희가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생선을 굽습니다. 나물을 무칩니다. 밥을 담습니다. 밥 먹어요. 성우가 식탁으로 옵니다. 둘이 마주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음 주에 발표해요. 대단한데요. 떨리겠어요. 좀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가 웃습니다. 정희도 웃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성우가 거실을 정리합니다. 각자 할 일을 합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때 돕습니다. 밤이 됩니다. 정희는 침대에 눕습니다. 성우도 눕습니다. 불을 끕니다. 잘 자요. 네. 당신도요. 어둠 속에서 정희는 생각합니다. 이 일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다는 것을. 정희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베란다에 섭니다. 창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봄바람입니다. 정희는 웃습니다. 작게 웃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거실에서 성우가 부릅니다. 정희 씨, 커피 드릴까요? 네. 좋아요. 정희는 베란다를 나섭니다. 거실로 갑니다. 햇살이 따라옵니다. 정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하루가, 괜찮은 하루가